오늘 IT와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개인의 생활에도 I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IT가 계속 발달하고 또 뭐 하루가 바쁘게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하게 되고요. 이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기업의 마케팅도 이 IT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IT가 계속 변하고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IT를 이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세 개의 스크린, 3스크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접하는 세 개의 그 스크린이 있는데요. 그 매일 접하세요. PC 모니터, 네, 또요. TV, 스마트폰. 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세 개의 스크린.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것이 이렇게 그 세 개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세 개의 스크린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V와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 전화기,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T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60년대에서부터 TV 방송이 시작이 됐고, 그때는 이제 흑백 TV였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초반 들면서 칼라 TV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몇 개 없었습니다. 공중파 방송국 하면은 KBS,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KBS2였죠. 옛날에 TBC가 KBS2로 공영화되면서 그렇게 세 개밖에 없다가 이제 SBS가 나오게 되, 서울방송 그게 나오게 된 게 한 90년도 그때쯤이었죠.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채널 수가 별로 많지 않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공중파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제 SBS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가 막 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에 그 위성 TV,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2000년대 들면서는 이것이 이제 그 IPTV 쪽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과 TV가 융합되는 그러한 그 형태로 변하고 있고요. 이제 이 IPTV가 이제 요새는 또 스마트 TV로 이제 또 진화를 계속하고 있죠.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IBM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컴퓨터의 원조였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 컴퓨터가 과거에는 이 굉장히 메인프레임, 굉장히 큰 그러한 형태의 컴퓨터였는데, 이게 이제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퍼스널 컴퓨터화 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언제서부터냐 하면은 70년대 한 중반, 이때부터 이제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맥락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들면서 이제 많은 퍼스널 컴퓨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IBM이라는 회사가 이 PC화 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80년대에 굉장히 IBM이 어려운 시절을 또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노트북이 데스크탑 형태였다가 노트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몇 년 전서부터는 이게 또 태블릿 PC, 아이패드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집전화 이런 유선 전화기였다가 이제 카폰이 80년대 카폰이 나오죠. 모토로라에서 이제 카폰을 만들어서 그때 이 벽돌처럼 이렇게 큰 그런 전화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제 휴대폰이 이제 또 보급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또 몇 년 전서부터 이 휴대폰과 PC가 융합이 되면서 또 스마트폰으로 이것이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TV, 컴퓨터, 전화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경계선이 분명하고 기능이 달랐는데, 이제는 IPTV,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자꾸 융합이 되는 이런 컨버전스가 되는 제품으로 이것이 변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크게 이 TV와 그 다음에 PC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 인터넷이 이렇게 막 보급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예, 90년대 초반에 그 미국에서도 그 HTTP, 그러니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WWW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웹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이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이 되면서 인터넷이 급속하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90년대 초반 중반 들면서 그 인터넷의 이 보급률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 21세기 한 중반서부터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이런 성공에 힘입어 가지고 모바일이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정말 과거 한 20년 동안에 그 우리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이 IT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IT의 발달과 진화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변화돼 왔었던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T가 발달되면서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 이전에는 보통 미디어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전통적인 미디어가. 예,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4대 매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 5개, 그다음에 교통 5개 매체들, 그러니까 빌보드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무슨 고속도로변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건물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또는 버스 뭐 이런 거에 붙어 있는 이런 그 5개 광고들, 5개 매체들, 그다음에 교통 매체들, 지하철이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그런 교통 매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메일이나 전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디어,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고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그러한 미디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TV에 광고를 한다든지 신문 이런 쪽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시간대나 지면을 구매해 가지고 광고나 이런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던 것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러한 그 마케팅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점점 과거의 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의 파워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화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생각해 봤지만 TV만 해도 채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종이신문의 영향력도 요새는 인터넷이나 또 SNS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인 미디어만 갖고는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과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 이어서 인터넷이나 PC,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면서 새로운 미디어들, 그러니까 PC라든지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과거의 그 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의 보급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과거에 90년대 들면서 과거와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 방식이 달라졌나요? 자, 과거에는 마케팅 광고해야 되겠다 하면은 매체 미디어를 구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광고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형태였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PC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 이제 이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그런 광고들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인터넷에 어떤 검색어 광고,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게 이런 이 광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검색어를
검색어 광고라든지 또는 그 배너 광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러한 그 온라인 광고 이러한 그 시장이 점점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요새는 그 모바일이 많이 발달하면서 또 모바일 여러분들 이렇게 모바일에 앱 무료 앱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화면 밑에 무슨 광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광고비를 많이 지출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이메일 마케팅, 자기네들의 고객이나 회원들한테 그런 그 이메일을 갖다가 발송하고 하는 그런 이메일 마케팅. 그다음에 블로그를 또 많이 운영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 슈퍼 블로거들하고 제휴도 맺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블로그도 운영하고 하면서 이 블로그 마케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서부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카톡, 유튜브 이러한 그 SNS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발달하게 되면서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활용하는 것이 아직도 기업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실정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SNS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를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근데 SNS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SNS 쪽의 마케팅을 또 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팟캐스팅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팟캐스팅이 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낙곰수 같은 게 이 팟캐스팅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팟캐스팅을 하는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또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앱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모바일 앱 이쪽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는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TV 15초 광고 아주 골든 타임에 에세이 타임 같은데 15초 광고 한번 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요새? 뭐 1,000만 원 확 넘어가죠.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갑니다. 미국의 그 슈퍼볼에 30초 한 번 나가는데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번? 예. 한 40억 정도 돈이 들어요. 30초 한 번 반짝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미디어는 굉장히 비싸고 이런 데 비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그 미디어 그다음에 이러한 방식들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게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서 이 IT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나 뉴 미디어와 결합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큰 효과들을 내는 그러한 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IT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들을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게 QR 코드죠. QR 코드는 이제 퀵 리스폰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QR 코드에 딱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금방 뜨는데 이런 그 퀵 리스폰스의 이제 앞 글자로 이제 QR 코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거 열심히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교재 나중에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안 적어도 돼요. 이제 바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답니다. 1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우리가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어떤 뭐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 이런 것들만 입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지만은 QR 코드는 이게 이제 2차원적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QR 코드에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장의 인터넷 주소, 또 사진,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 바코드 대신에 QR 코드가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요. 이 QR 코드는 일본의 덴소웨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 개발을 했답니다. 94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QR 코드를 지금 다 딸 수가 있죠. 꼭 회사가 아니고 뭐 돈 안 들여도 우리가 QR 코드 다 만들 수 있고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가 이제 마케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자, 온라인 광고나 오프라인 광고 이런 것들은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추가 정보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QR코드 인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QR코드를 읽어드리면 해당 상품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등의 그러한 정보가 들어서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할인 쿠폰 이런 것들도 QR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QR코드가 요즘 이제 점점 기업의 마케팅에 있어서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청첩장도 QR코드로 청첩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QR코드에다가 딱 대면은 청첩장,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여러 가지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것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첩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요. 명함도 이제 이런 식으로 QR코드, 이런 이제 QR코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이 QR코드 앱을 깔아가지고 이걸 찍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 정보들을, 명함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도 이제 뭐 이렇게 QR코드 이게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잃어버려도 동물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모임 공지 같은 데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이제 블로그를 알리는 데도 쓰고, 또 북마크도 대신하고, 이렇게 이 QR코드가 지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저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런 이 잡지 광고 같은 데도 QR코드에 있어서 저기다 대면은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건물에 붙어 있는 5개 광고입니다. 5개 광고에도 저런 QR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이 폰을 갖다가 대면은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품에도 이런 QR코드를 붙여서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QR코드가 하나의 이런 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하이네켄이 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이 뮤직 페스티벌을 열 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QR코드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뮤직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까요? 뭐 와가지고 음악을 즐기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온 새로운 친구들하고 또 사귀는 뭐 이런 것도 또 중요한 이런 모임에 나오는 이유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페스티벌에 오는 사람들한테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이제 QR 코드를 하나씩 다 부여해 줍니다. 뭐 가슴팍에도 달고 엉덩이에도 달고 뭐 여기에도 달고, 이렇게 되면은 이 QR 코드에다 갖다 딱 대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자기의 메시지를 거기다 다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러한 이 하이네켄 이 페스티벌에 와가지고 금방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이러한 하나의 축제를 여는데 이런 QR 코드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하이네켄이 오픈 유어 월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을 한 사례고요. 또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게 RFID입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이제 앞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FID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많이 지금 녹아들어 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갈 때 하이패스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RFID를 인식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나 어디 사무실 갈 때 이렇게 갖다 대는 거, 카드 갖다 대는 것들이 이런 그 RFID 그 칩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FID는 그 원래 이제 처음에는 그 유통 관리, 생산 관리, 뭐 재고 관리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시면은 뭐 그 소에도 이렇게 그 RFID 칩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 그 관리들도 이 RFID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RFID를 또 그 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BMW에서 이제 저런 5개 광고를 갖다가 이제 부착을 했는데, 이제 이 차가 이 5개 광고 근처로 지나갈 때 이 BMW 이 구매한 사람의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RFID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인식해 가지고 지금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뭐 토마스가 지나가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차가 지나가면은 거기서 하이 빌,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딸은 잘 크고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메시지가 저 5개 광고판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개인화된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스트에서 썼던 서포트 유어 마라토노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마라톤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단축 마라톤 대회를 여는데, 이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 운동화에 RFID 칩을 하나씩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선후배한테 이 사람이 오늘 참석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뭐 영상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은 사진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문자로 이런 메시지도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 이렇게 뛰어갈 때 이러한 이 광고판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자기 가족이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 유어 마라토너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아식스에서 이런 행사를 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RFID가 이제 이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RFID를 이제 활용하는 마케팅 사례였고요. RFID랑 비슷한 개념인데 NFC라고 하는 걸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NFC는 더 짧은 요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금융 결제 이런 쪽에 이제 용도로 처음에 이 NFC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NFC는 RFID의 한 종류인데, 이런 근거리 무선 통신 모듈로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NFC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NFC는 처음에 이런 금융 결제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 정보나 방문객을 위한 여행 정보 전송, 또 교통, 출입 통제 잠금 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이 NFC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뭐냐면은 영국에서 만든 버스, 우리가 그걸 뭐라 하나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광고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NFC가 장착이 된 스마트폰을 갖다가 대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쪽으로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했던 사례인데, 그래서 이런 포스터, 일반적인 광고 포스터가 NFC와 접목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인 것이죠. 예, 이렇게 과거에는 5개 광고판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는 거였다면은
이제 이런 그 NFC를 통해서 서로가 쌍방향적으로 이 NFC에서 기업한테 뭐 다운도 받고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IT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얼굴 인식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스마트폰 가지고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연예인 닮은 꼴 찾기. 그래서 어느 연예인하고 뭐 닮은 그 몇 프로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해보셨죠. 요즘 그 이 얼굴 인식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달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뭐 90 몇 프로의 이 정확도를 가질 만큼 그렇게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리고 몇 살 정도의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는데 이런 이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마케팅에 도입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어댑티브 애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춤식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남자 같으면은 뭐해서 맥주 광고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스포츠 관련된 그런 걸 보낸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나이대에 따라서 화장품 광고를 내보내거나 뭐 무슨 그런 그 사람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그러한 선택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러한 이 사례들이 요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영국의 플랜 UK라고 하는 데서 한 건데 이 플랜 UK는 어떤 거냐면은 구호 단체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성차별을 받는 여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구호 단체였는데 이 플랜 UK에서 초이스 포 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버스 정류장에 있는 광고판인데 이 광고판 앞에 서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여자가 쓰게 되면은 여자인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그런 이 메시지를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어린 소녀들이 어떠한 지금 성차별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남자가 가서 쓰면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성차별하는 거예요, 이 광고에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플랜 UK가 사람들한테 이제 구호금을 모집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 전 세계 인권의 실태를 갖다가 알리는 그런 쪽으로 이런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을 한 사례인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영국의 플랜 UK가 했었던 사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젤로라고 하는 젤리 이 브랜드에서 매장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샘플링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기계입니다. 기계 앞에 쓰면은 이 샘플을 갖다가 무료로 나눠주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애들이 그 앞에 쓰면은 애들한테는 샘플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와야지만이 샘플을 나눠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얼굴 인식 기능을 해서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나이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샘플링을 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예, 이런 얼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 도입되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치 기술들 이런 것들이 또 이 마케팅에 도입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스타벅스의 경험을 판다. 그래서 스타벅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또 그것이 또 다른 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 팔아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재미와 감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에다가 융합시키는 이제 그러한 마케팅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이 한 사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걸 하죠. 우리가 커피숍 몇 번, 10번 가면은 쿠폰 갈 때마다 뭐 하나씩 도장 찍어주든지 해가지고 10번 가면은 이제 한 번 무료로 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거기에 조금 재미와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갖다가 입힌 겁니다. 그래서 마이 스타벅스 그 리워즈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스타벅스의 단골 고객들한테 이제 그러한 이 뭔가를 주는데, 이걸 올 때 10번 다 하고 가면은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장 앞에 이런 그 터치할 수 있는 그 스크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뭐랄까 게임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그 주는 그 여러 가지 리워드들을 갖다가 이렇게 게임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던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스타벅스가 고객들한테 새로운 익스피리언스,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새로운 재미도 느끼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신기한 것들도 좀 체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행사를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그 아디다스에서, 그 아디다스 매장에서 이러한 그 타치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그 버추얼 슈월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그림은 실제 그 이 신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시연도 해 보이고 제품을 갖다가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쪽으로 이러한 그 IT를 기술을 이런 쪽에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예, 이런 그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그 동작 인식 기술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죠? 그 닌텐도 그 위인가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동작을 인식해 가지고 게임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동작을 인식하는 것을 이제 그 마케팅에 접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작 인식에서는 임의의 공간상의 가상의 모니터 영역을 구성하고 손으로 터치하거나 드래그하면 실제 이벤트가 전달돼 가지고 작동하는 그러한 그 기술인데요. 이런 그 기술들이 이제 마케팅에 접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키넥트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동작 인식 그 장비죠. 이런 그 키넥트를 그 이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앞으로 이런 동작 인식 기술이 굉장히 많은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이 동작 인식 기술이 그런 이제 앞으로 교육이나 또는 뭐 의료 이런 병원 같은 데서나 이런 데들도 이제 많이 하면서 적용이 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도 이제 앞으로 깊이 파고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 동작 인식 기술이 우리가 옷을 살 때 매장에서 그 버추얼 드레싱 룸 같은 데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실제로 입어보지 않아도 옷을 갖다가 선택하는 옷을 갖다가 동작 기술을 통해서 입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사례인데요. 그러한 이런 버추얼 드레싱 룸이 이제 점점 앞으로는 많아질 그런 개연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동작 인식 기술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이거는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만든 사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공사장,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은 옆에다가 막 이렇게 뭐 쳐놓고 좀 지저분한 데를 이렇게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도시 미관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스톡홀름에서 이 재개발을 하는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다가 한쪽 면을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쌍방향적인 이런 숲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숲이죠. 그래 가지고 요 앞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나무들이 막 움직이고요. 이러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키넥트를 갖다가 카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이런 마트에 가면은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키넥트를 카트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카트가 사람을 쫓아오도록 이제 이렇게 사람의 동작에 따라서 카트가 같이 움직이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키넥트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술은 증강현실입니다. 우리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68년도에 미국의 과학자인 그 이반 서더랜드가 발표한 헤드 마운티드 3차원 디스플레이를 시초로 이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답니다. 근데 이 증강현실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최초로 사용된 것은 90년도에 보잉의 톰 코델이 작업자들에게 항공기 조립을 돕기 위해서 가상 이미지를 실제 화면에 중첩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이 그 기술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상의 이미지를 중첩을 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인데, 요즘 들어오면서 이 증강현실이 이제 많이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증강현실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증강현실 앱을 설치를 하고 이런 건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스마트폰을 대면은 이 건물에 대한 정보나 그 거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진과 가상 이미지가 중첩이 돼서 하는 그러한 것이 이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이제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 앱이 설치된 세카이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거리에 건물에다 갖다 대면은 이 각 음식점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당의 예인데요. 자, 이 식당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갖다 댔더니 이 식당이라고 하는 이런 말풍선이 떴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식당 정말 맛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식당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글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그 음식점에다가 이 증강현실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은 그 음식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이 건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카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의 이런 증강현실 이 관련된 이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한 가지를 벌였습니다. 뭐냐면 도쿄 시부야에서 크림슨 폭스라고 하는 보물찾기 게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제 게임의 참여자들이 전부 다 세카이 카메라라고 하는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앱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건물 같은 데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나 또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GPS와 컴파스를 활용해 가지고 인근 거리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라이츠라고 하는 비밀 사회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임을 갖다가 기획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게임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는 다양한 힌트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다양한 힌트들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별 목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힌트를 제공하고 하면서 그 보물을 찾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게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힌트는 간판이라든지 또는 떨어져 있는 종이나 또는 표지판 이런 데 등에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이런 표식을 보면은 그런 힌트를 얻고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또 이 문라이트라고 하는 비밀사회의 정체를 갖다가 폭로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 게임을 벌였던 그러한 마케팅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그 HP 휴렛 패커드가 이 만든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은 우리가 보통 뭐 인터넷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뭐 모바일로 하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건데, 이 게임은 그 증강현실 그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HP가 만든 그 PDA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 거리를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PDA를 통해서 증강현실 그 방식을 통해서 이 게임을 벌였던 그러한 그 사례인데요. 그래서 MScape 게임, 이것이 이제 그 HP가 이런 증강현실을 활용했던 그러한 사례인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그 HP가 했었던 그 MScape 게임, 그 로크스 리워드라고 하는 실제로 그 소셜 게임으로, 근데 여기에 증강현실 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접목시킨 그러한 사례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그 노키아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노키아에서 이거 역시 이제 이 AR 기법,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법을 통해서 앵그리버드를 이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활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다가 이 판을 설치를 해놓고요.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발로 뻥 차면은 실제로는 그냥 허공을 차는 건데, 이 화면에는 공이 여기 자기 발에 맞아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을 막 이렇게 추게 되면은 옆에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 같은 그런 그 가수들이 같이 자기랑 춤추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증강현실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러한 그 새로운 재미를 준 그러한 사례인 거죠. 네, 이게 이제 호주에서 노키아가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게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그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켜서 했었던 그런 사례고요. 또 하나의 그 사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과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얼 박스도 이제 한번 이제 먹고는 이제 이걸 버려버리는데, 이 포장지를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해가지고 포장지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게임판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홀로그램은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홀로스와 그림이라는 그램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레이저 광선으로 그 2차원의 평면인데, 이걸 3차원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있다시피 갑자기 내 옆에 어떤 사람의 입체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홀로그램들이 그 마케팅에 도입되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요즘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그 버버리가 했었던 이 홀로그램 캣 워크쇼라고 하는 이 행사를 했는데, 이거는 실제 모델들이 아닙니다. 실제 모델들이 아니라 홀로그램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패션쇼 같은 것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그 행사였습니다. 이 세컨 라이프에 대한 그 기사가 몇 년 전에 그 한경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세컨 라이프에서 실제 대학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기사를 같이 한번 보시죠. 미국의 그 린든 랩이 2004년부터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세컨드 라이프에서 대학교 정규 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화제다. 중앙대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는 이번 가을 학기에 경영학과 전공 과목인 마케팅 조사론과 디지털 경영 전략론 수업을 세컨드 라이프에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의 실제 수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프라인 강의실을 옮겨놓은 것처럼 똑같은 강의실에서 학생과 교수가 각자의 분신인 아바타로 들어와 수업을 진행한다.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업 시간도 2시간으로 실제와 비슷하다. 세컨 라이프에 접속해 중앙대 경영학과의 마케팅 조사론 수업을 참관했다. 마케팅 조사론 강의실은 세컨 라이프 내 코리아타운에 있다.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는 CMI 코리아라고 하는 8층짜리 건물 201호가 마케팅 조사론 강의실이다. 가상현실 세계 수업이지만 실제 자신의 목소리로 발표와 질문을 한다. 강의실과 똑같이 생긴 강단에 나가 발표를 할 때는 긴장감마저 감돈다. 파워포인트로 오프라인처럼 똑같이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강의실 전면에 띄워서 보여주면서 발표를 진행한다. 가상현실 세계의 강의가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 말고도 많다. 우선 음식을 먹거나 다른 것을 하면서도 수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내가 실제로 뭘 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맥주를 마시는 아바타가 있는가 하면 모자를 쓰거나 머리에 특이한 깃털 장식을 한 아바타도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신문 기자가 이 세컨 라이프 이 공간에서 가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수업에 참관을 한번 해보고 쓴 그 기사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가상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그 땅도 분양받습니다. 이게 뭐 그 달나라 분양받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에 거기 가서 땅도 분양받아가지고 자기네 사옥도 갖다가 짓고요. 홍보관도 만들고 그런 여서 세미나도 열고 각종 회의도 하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세컨 라이프에서 그 문상도 합니다. 조문도 이 세컨 라이프에서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가상현실이 우리가 실제 현실처럼 이제 이런 가상현실에서의 그 마케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그런 그 전통적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IT와 접목이 되면은 과거의 그런 일방향적이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이제 돈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고요. 또 뉴 미디어를 갖다가 이 IT와 접목시키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 첫 번째는 그 인터랙티브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쌍방향적 광고인데요. 이건 이제 그 2004년도에 그 미국의 버거킹에서 했던 복종하는 닭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버거킹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의 주 타겟이 18세에서 35세 정도의 젊은 남성들이 자기네들의 그 메인 타겟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TV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소송도 한번 일어나서 티보라고 하는 그 광고를 스킵할 수 있는 그런 DVR이 출시가 돼가지고 방송국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들의 주 수입은 광고인데 이 광고를 전부 다 뛰어넘고 프로그램만 본다 그러니까 방송국이 그 티보를 갖다가 소송을 할 정도로 그 요즘 이제 이 미국에서는 그러한 이렇게 TV를 사람들이 전부 다 광고를 기피하고 이러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TV의 광고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 버거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TV 광고를 하면 돈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안 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런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신제품을 낼 때 자기네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는 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은 이제 저기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이 닭 분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이제 명령어를 이제 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뒹굴어라. 그럼 막 이 닭이 막 뒹굴고요. 노래 불러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요. 춤춰라. 그럼 춤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에 따라서 그 닭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의 명령어에 이제 복종을 하는 이제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쌍방향적인 그런 광고를 한 것인데 이게 아주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저런 거 있다 이런 입소문도 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성공했었던 사례고 인터랙티브 광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이 광고가 뭐 여러 가지 그 효과 측면에서 방문자 수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체류하는 이 사이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비슷한 것은 이제 티팩스라고 하는 이 티팩스는 수정액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티팩스가 아주 재미있는 또 인터랙티브 광고를 했는데요. 이 티팩스가 TV나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유튜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갖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이 동영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뭐냐면 사냥꾼이 캠핑을 갔어요. 텐트 앞에서 양치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곰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꾼이 놀래가지고 얼른 총을 갖다가 딱 이제 곰을 향해서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막이 뭐라고 뜨면 shoot the bear, don't shoot the bea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쏴라, 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쏘지 말아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냥꾼, 요건 지금 이 유튜브 사이트 화면인데 여기 영상은 여기서 돌아갔는데 소리 쑥 나오더니 여기에 있는 그 수정액, 그 제품을 갖다 가져다가 요 부분을 싹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먹어라. 그러면 이제 곰을 갖다가 이제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는 sings to, 노래를 불러줘라, 곰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스해라. 그러면 키스하는 영상이 나오고요. 이런, 댄스해라, 섹스해라. 이러면 이제, 이제 19금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예, 사람들의 명령을 어떤 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거고요. 미리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지 않은 영상은 이제 이런 식의 이 에라 메시지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했었던 사례인데, 이거는 진짜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냥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었던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 IT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제는 광고하고 사람들한테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점점 잘 구축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례는 유니클로의 사례인데요. 유니클로라는 회사 다 아시죠? 예, 그 의류 패션 회사인데 이 유니클로가 아주 재밌는 마케팅 잘하는 회사로 그 책도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니클로의 그 사례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책들도 있었는데 유니클로가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이건 이제 그 유니클로의 럭키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서 무슨 세일 행사를 연다. 또 아니면 무슨 감사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살려고 줄 쫙 서잖아요. 근데 줄 서는 걸 갖다가 실제 매장 앞에서 줄 서게 한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다가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줄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니클로가 2010년도에 FR 창업 감사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트위터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유니클로의 사이트에 와가지고 자기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이 아바타가 요렇게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줄을 쓴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제 100엔씩 이렇게 쿠폰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추첨해가지고 경품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럭키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줄 서기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일본 열도를 갖다가 전부 다 쫙 해가지고 대만까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하고 또 이 상도 받았던 그러한 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광고나 마케팅이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일방향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참여시키고 그래서 쌍방향적으로 이제 그런 이 IT 기술들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자꾸 활용을 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재미와 감성을 느껴서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자꾸 주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이렇게 참여시키는 이런 쌍방향적 인터랙티브한 식으로 마케팅이 자꾸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앱을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의 그 앱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또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이제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브라데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 브라질의 그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의 이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요. 이 보험회사에서 그 이 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찍찍찍 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인터페이스를 아주 재밌게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앱에다가 자기네 그 회사의 그 여러 가지 홍보 자료들 이런 걸 올려놓으면서 그걸 아주 그 재밌게 그 이 앱의 특성을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잘 그 활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자동차 잡지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아주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런 그 인터페이스를 재밌게 활용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의 그 아지노모토에서 만들었던 이 아지패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착상을 했냐면은 이 아이패드의 크기, 이 무게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이 요리할 때 쓰는 프라이팬이랑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계란말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 요리를 하게 되면은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기름 넣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툭툭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패드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앱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의 게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아지패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 아이패드 요걸 갖다가 요것만 이렇게 그냥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걸 뭐라 하나요? 이렇게 그걸 뭐죠? 보호대라 그러나요? 이렇게 감싸는 걸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도 예? 아니 필름 말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 패드라고 하나요? 보호 패드, 케이스가 그런 거에다 손잡이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아이패드에서 요리하는 걸 갖다 탁 하면은요, 이 화면이 뭐 싹 이렇게 이 계란이 뒹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아지패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앱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마케팅에 활용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앱을 가지고 그 마케팅, 자기네 제품을 알리고 자기네들의 그 유스 오케이전을 넓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SNS,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카톡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유니클로 얘기를 했지만 유니클로가 몇 년 전에 유트윗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트위터를 활용해 가지고 유니클로가 자기네들을 알렸던 사례고요. 그다음에 그 디젤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디젤캠도 이제 그러한 사례고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좀 다 돼서 이걸로 좀 마무리해야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입는 로봇 아세요? 그 입는 로봇을 만들었던 호마윤 카제룬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학, 지식, 물리, 수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상력이란 인류와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없는 기술은 단지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마케팅에 도입하고 하는 것은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도입함으로 그런 것이 돼야지만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발전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IT와 마케팅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마케팅의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많이 발휘해 보시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